50대, 60대에 접어들며 그토록 꿈꾸던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하지만 막상 현실은 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월급과 퇴직금, 연금이 있으면 충분할 거라 믿었는데 어느새 퇴직 후의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으로 버텼지만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돈 없이 정말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은퇴 후의 생활비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돈이 줄줄 새는 이유, 준비한 돈이 왜 금세 사라지는지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은퇴 후 돈의 배신이라는 충격적인 현실과 그 해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돈의 배신, 당신이 놓친 생활비의 비밀. 퇴직 후 생활비 문제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 특히 50대와 60대 사이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막연히 퇴직금을 믿거나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대비하지 않았다면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퇴직 후 돈이 부족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생각보다 적은 퇴직금, 생각보다 큰 지출. 박 씨 58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며 퇴직금으로 약 2억 원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이면 노후 걱정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 여유 있는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매달 관리비와 공과금 50만원, 건강보험료 30만원, 식비 80만원, 자녀 교육비 지원 50만원, 차량 유지비 40만원. 박 씨는 생활비로 매달 25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연금은 고작 100만원 뿐이고 모아둔 돈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빚이 될 줄은 몰랐어요 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야기의 핵심, 퇴직금은 많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 지원이나 예기치 못한 의료비는 예산을 금방 초과하게 만듭니다. 사례 2. 연금은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은 몰랐다. 김 씨 62세는 55세에 조기 퇴직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180만원씩 수령 중입니다. 그는 연금이 있으면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 몇 년 만에 물가 상승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예전엔 5만원이면 충분했던 장보기 예산이 지금은 10만원이 들었고 병원비와 약값도 매년 올라갔습니다. 김 씨는 연금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더 비싸졌어요. 식비도 아껴야 하고 외식은 상상도 못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야기의 핵심, 인플레이션은 퇴직 후 예상보다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충분할 것 같았던 연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3. 노후 준비는 했지만 생각지 못한 의료비가 발목을 잡았다. 이 씨 65세는 은퇴 전부터 철저히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따로 모아둔 예금, 연금보험, 그리고 저축까지. 하지만 64세에 심장수술을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의료비와 재활비로 3천만원 이상이 들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약값과 병원비로 매달 30만원 이상의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씨는 건강만 자신 있으면 돈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퇴 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의료비가 이렇게 클 줄 알았더라면 준비를 더 했을 겁니다 라며 후회를 남겼습니다. 이야기의 핵심,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예상치 못한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의료비는 노후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돈이 부족해지는 이유. 고정 지출이 과소평가된 생활비, 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고려 부족. 현재 기준으로 충분한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기치 못한 비용, 의료비, 사고비용, 자녀 지원 등이 발생하면 큰 타격을 줍니다. 수입 감소. 연금 외에는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 후 돈의 배신을 막는 방법. 1. 은퇴 후 지출 구조를 철저히 점검하세요. 퇴직 전과 후의 생활비를 비교하고
실제 필요한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지원이나 차량 유지비와 같은 선택적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연금 외의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 일자리나 소규모 사업, 재택근무와 같은 추가 수입원을 고려하세요.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자산만 소모하면 금방 고갈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도 중요하지만 의료비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나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적정 소비를 실천하세요. 퇴직 후에는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노후 재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돈 문제는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씨, 김씨, 이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만이 돈의 배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시작하세요. 준비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돈을 지키는 진짜 방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생존 전략. 퇴직 후 돈 문제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심리, 행동, 그리고 환경 요인의 복합적 결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거나 연금을 확보하면 안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삶을 지속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재정적 안정과 생활의 질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비의 진짜 적정선을 설정하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생활비를 막연히 추정합니다. 하지만 막상 지출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퇴직 후 돈이 부족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의 불균형입니다. 구체적 전략 가계부를 작성하라. 퇴직 전에 최소 1년간 가계부를 작성해 보세요. 자신의 지출 패턴을 명확히 파악하면 은퇴 후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유지비, 외식비, 자녀 지원금 같은 항목은 과감히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 61세는 퇴직 후에도 차량 유지비로 매달 50만 원을 쓰다가 대중교통을 활용하며 이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한 달에 25만 원을 아끼니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문가 팁. 퇴직 후엔 최소 30%의 지출을 줄이는 목표를 세우세요. 매달 300만 원을 쓰던 사람이라면 2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은퇴 후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라.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렵기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 전략, 작은 수입도 놓치지 말라. 많은 퇴직자들이 이제는 쉬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수입원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소규모로라도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예를 들어 박씨 59세는 주 3일 마트에서 단기 근무를 하며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 돈으로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니 부담이 훨씬 줄었어요. 취미 수익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해 보세요. 그림, 글쓰기, 강의, 심지어 유튜브 채널 운영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임대 수입. 만약 자산 중 임대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소규모라도 임대 수입을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 팁. 수입의 크기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 대처할 여유를 제공합니다. 3. 건강은 곧 자산이다. 퇴직 후 가장 큰 비용은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미리 건강을 관리하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전략. 건강 투자에 인색하지 말라. 운동 습관. 하루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세요.
이는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정기검진, 건강검진은 큰 병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퇴직 후엔 국가 무료 검진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영양관리,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필요 이상의 과잉 섭취는 피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예시 이씨 63세는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복용과 함께 하루 40분씩 산책을 시작한 그는 이후 병원 방문 횟수가 줄었고 의료비도 절감되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의료비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더라고요. 전문가 팁: 건강은 지출을 줄이는 핵심 자산입니다. 퇴직 후엔 건강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세요. 4. 예기치 못한 비용을 대비하라.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준비되지 않은 지출로 인해 재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 지원, 의료비, 사고 등은 큰 타격을 줍니다. 구체적 전략: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라.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세요. 이는 연금과 별도로 적어도 6개월 생활비 정도를 추천합니다. 예금: 비상금은 정기예금이나 CMA 계좌에 보관해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보험: 의료비와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을 유지하세요. 예시 최씨 65세는 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약 2천만 원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퇴직 전부터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둔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팁: 비상금은 손 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마지막 안전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5. 은퇴 후 삶의 구조를 단순화하라. 많은 퇴직자들이 은퇴 후에도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빠르게 자산을 소진하게 만듭니다. 생활 구조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전략: 작은 행복에 초점을 맞춰라. 넓은 집이 필요 없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세요. 차가 필수가 아니라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세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간단히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시장 C60세는 퇴직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생활비를 크게 절감했습니다. 관리비도 절약되고 집이 작아지니 청소할 시간도 줄더라고요. 그 여유로 취미 생활을 더 할 수 있었죠. 전문가 팁: 단순한 삶이 더 큰 만족을 줍니다. 은퇴 후엔 소유보다 경험에 초점을 맞추세요. 마무리하며 퇴직 후 돈의 배신을 막는 방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현명한 소비와 투자 습관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돈을 지키는 전략을 세우세요. 준비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여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